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자동차. 미국의 주말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Look at that beautiful pig. 주말마다 열리는 바비큐 파티. 풍요로운 땅 미국에서 고기는 늘 넉넉하다. Yeah, I love it. I barbecue a couple hogs every year myself. 지구촌에 고기가 넘쳐난다. 값싼 고기로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행한 현실이 숨어 있다. 거대한 사육장, 그리고 분뇨로 오염된 땅. Hogs create about 10 times the amount of waste as people. All that waste is being sprayed on the ground. Not only do they produce hog, they produce feces. They produce E. coli. They produce flies.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분뇨와 악취에 찌든 농촌은 고통의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악취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골치도 아프고 밥 먹고 구역질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 축산을 장려했다. 풍족한 식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나라. 한국의 땅이 위태롭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검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10월) 첫째 주. 짧은 여름이 가고 천지에 눈이 서복하다. 울란바토르 북쪽 러시아 접경 몽골의 아침은 젖을 짜는 안악의 손길로 시작된다. 배고픈 송아지와 엄마 소의 만남도 잠시. 밤새 부푼 젖은 사람의 것이다. 이빌기지가 돼. 그래 이빌기 크고 와 수은 알아갖고 싶대. 이빌게 되게 내가 수은 그근는 게 요야 호록다들은 되게 들수게 밑에서 아자원. 암소 한 마리가 아침 저녁으로 내어놓는 젖은 6리터 정도. 사람이 떠난 뒤에야 송아지는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 수 있다. 밤새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늑대가 다녀갔던 모양이다. 산 중턱으로 끌려간 놈 주위에 벌써 독수리가 몰려들었다. 첫눈이 내린 오늘은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긴 겨울의 시작. 약초로 향불을 피우고 아끼던 양 한 마리를 잡아 가족의 안녕을 소망한다. 명치 아래 손을 넣어 염통에서 흘러나오는 동맥을 억센 손끝으로 끊어놓는다. 양은 죽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 가축의 고기에 기대어 초원의 사람들은 삶을 이어간다. 게레에서는 며느리가 갓 짜낸 우유를 데워 버터와 요구르트를 만든다. 센 불에 끓여 수분을 증발시킨 기름진 우유는 겨울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다. Үрмийн аав, тусын аав нь ялгаж аваад хараг бүрж айрыг чанж арх нэрж аав. 숨을 거둔 양은 자신의 털 위에 곱게 누워 유목민에게 고기를 내어준다. 내장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초원의 풀이 잔뜩 들어있다. 야가 있잖아 매겠지. 아 이는 바스니 엄청 바스. 바스는 하야 어디 그저긴 사람 오가가 줄보다 자는 시대. 유목민들은 풀의 기운이 가득한 내장에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들 내외와 둘러앉은 첫 겨울의 아침. 게르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하다. 갓 돌을 지낸 아기도 고기를 우물거리는 곳이 바로 몽골이다. нэг жилд одоо өвөл болохоор 15 хонь ямаа тэгээд нэг өхөр тэрийгэ борцолж аваад 11 сар хүртэл 6 сар хүртэл 눈 덮인 산 위로 태양의 모습을 드러내자 순양들은 기운을 주체하지 못한다. 서로에게 뿔을 부딪히며 자유를 갈구한다. 문이 열리자 양은 풀이 듬성듬성 남은 산기슭을 향해 발길을 옮긴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똥 위에서 자라난 싱그러운 새싹들이 있다. 몽골에서 똥은 소중한 자연의 일부다. 차가운 눈에 덮이고 뜨거운 태양에 단련되면서 1년 만에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원천이다. Энэ баажаа одоо энэ Украин бас 3 он жоо. Тэгээ 3 оноод одоо ингээд дээд өнгөө өрснөгээ гатаад ирнэ. Тэгээд дараа жилийн нодлоо өржингийн аргал бол одоо энэ байж байна. Одоо ингээд энэ өвөлжөнгөө өвөлжөөл хаврын дээрээс нь одоо хамгийн ихний бороо ороод тэр нь уусаад тэгээ бороонд нэвтэрдэг байхгүй юм. 몽골 사람들에게 똥은 전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똥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잘 마른 똥은 겨울에 땔감으로도 쓸 수 있어 참으로 요긴한 존재다. Манайх бол ерөөсө жилийн одоо төлс 10 болтор ийм аргал бэлдэж тэгээд өвөл яха төлсийг бэлдэж одоо дулаан өвлжтэй маа. 자연과 가축 그리고 사람이 하나 된 것. 하지만 이런 몽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울란바토르 근교의 한 목장. 이른 아침부터 젖을 짜내는 손길이 분주하다. 우유는 지비차에 실려 울란바토르 시내로 팔려나간다. 도시 사람들을 겨냥한 목장 우유가 하나둘 들어 20여 군데를 헤아린다. Тэгээ манайха өдөрт одоо нэг үнэнээс доотлол нь 3 литр 500. Дээдл нэг 10 литр суу гардаг. Тэгээд өдөртөө нэг 150-60 литр суу 투셔야. 목장의 사람들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산더미 같은 목초도 준비한다. 중국을 거쳐 들어온 네덜란드산 홀스타인은 몽골의 토종소보다 유량이 5배나 많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똥. 젖을 짜고 나면 쏟아지는 똥더미에 목장치고는 고생이 많다. Үлдгээл баас наваараа баасан дээрээ хөвтөл. Тэгэл тэлийн өхөн баас болоод нэг тиймэрхүүл муухай байнга зөвлөж авахгүй л. Тэгэл тэлийн өхөн баас сүмэндээ холилдсон тий. 지구촌 곳곳이 생존을 위한 목축에서 돈이 되는 사육으로 변해간다. 덩치가 큰 외국 가축이 들어와 더 많은 사료를 먹어치우고 훨씬 많은 똥을 남긴다. 초원의 나라가 변화의 기로에 있다. 몽골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을까? 풍차와 치즈의 나라 네덜란드. 목장의 아침은 얼룩무늬 홀스타인의 부지런한 입놀림으로 시작된다. 잘 먹는 만큼 체구도 우람하고 우유의 양도 많다. 부풀어 오르는 젖을 주체하지 못하는 소들은 수시로 착유기계에 몸을 맡긴다. 젖은 대개 아침 저녁 2번 짜지만 이 농장의 소들은 다르다.
This is the automatically milking system for milking the cows. The average is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이나 기계를 드나들 정도로 저제 양이 많다. 유량이 많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많고 결국 똥과 오줌의 양도 많다. Ik denk als dat in kilogrammen uitgerekend is, nou, ik denk dat hij moet door zijn genetische aanleg kan hij extra produceren. Maar het is, in Nederland is het eigenlijk bijna onmogelijk om zo'n koe op zijn norm te voeren wat hij nodig heeft. Hè? Maar ik denk dat zo'n koe die moet dan 25 kilogram droge stof per dag. 젖소는 원래 고기소보다 3배나 분뇨가 많은데 덩치가 큰 홀스타인은 특히 심하다. 하루 50kg 가까운 분뇨를 내뿜어 오염 부하가 사람의 60배에 달한다. 똥을 치우는 낯선 기계까지 돌아다닐 정도. 축사 바닥에는 분뇨가 가득 채워진다. You can see it between. It's all downstairs. It's like 2 meters, like my height. It's deep, a little bit more, and then everywhere downstairs too. 세계 물류의 수도 로테르담. 유럽의 관문인 이곳은 화물과 곡물 하역으로 분주하다. 북미와 남미에서 건너온 곡물이 유럽 전역으로 뿌려진다. 실핏줄처럼 얽힌 운하를 타고 곡물은 네덜란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이동한다. We kunnen van over de hele wereld halen we het eigenlijk wel binnen. De mais uit Amerika, soja, Brazilië en allerlei graan, ook Canada zelfs, Frankrijk. Ja, Duitsland halen we heel veel gedaan. Dus ja. 인구 1600만의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축산물 수출국이 된 것은 값싼 수입사료 덕분이었다. 연간 2천만 마리의 돼지를 키워 그 가운데 70%를 해외로 수출했다. 저렴한 가격의 네덜란드 돼지고기는 지구촌 곳곳에 환영을 받았다. 젖소 또한 150만 마리를 키워 연간 65만 톤의 치즈를 만들었고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해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지난 세기 말 네덜란드의 축산업은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So a lot of livestock production and that means a lot of production of manure. But we are a small country, so we have a problem with the disposal of the manure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한 분뇨 처리 시설. 거대한 분뇨 운반 차량이 석 달 동안 묵힌 분뇨를 싣고 어디론가 향한다. Where are you going? We're going to Germany. 분뇨를 공짜로 받아주는 독일의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다. 운송 비용의 일체는 네덜란드 양돈업체의 부담이다. 분뇨를 버리는데 1톤당 18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만 5천 원이 들지만 대안이 없다. Omdat wij in Nederland een overschot hebben en wij liggen hier vlakbij de Duitse grens. In Duitsland is nog een tekort op grote delen. Vandaar dat wij naar Duitsland brengen. Het is vraag en aanbod. 네덜란드는 그동안 분뇨를 밭에 거름으로 뿌려왔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190만 헥타르의 좁은 농경지에 2천만 두의 돼지똥을 뿌린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국토 대부분이 오염 기준을 2~3배나 초과한 것. 지하수가 오염됐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 폐하 질식사와 암을 유발하는 질병이 발생한 것은 축산업에 치명타를 날렸다. Causes blue disease by babies. That means that's a problem. So we have to reduce the amount of nitrogen in our groundwater. 큐피버라는 원인물을 10병까지 돌아 분뇨를 뿌리는 양과 시기, 방법까지 일일이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축산업의 교과서로 알고 있었던 네덜란드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서 바라본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300년 역사의 뉴베리는
뉴스강 하구를 지켜온 미국 10대 보트타운이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삼각주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연의 보고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놀라운 풍경이 펼쳐진다. 잔뜩 오물이 쌓여 자줏빛으로 물든 분뇨 저장조가 군데군데 줄지어 있다. 뉴스강 주변에만 2,000여 개의 양돈 농가와 이에 딸린 돈분 저장조가 있다. 돈사는 공장처럼 매일 검은 분유를 쏟아내고 똥물은 근처 농경지에 뿌려진다. 땅은 그을린 듯 검게 물들었다. If you see these long pipes behind me, that's actually a what they call a center pivot sprayer. So one end stays stationary and the other one goes around in a circle. Right, the whole time it's applying waste to the ground. That waste can then either run across the surface or it can get into the groundwater. 원형 관수 시설은 본래 지하수를 끌어올려 논밭에 뿌리는 기계다. 하지만 미국 제1의 돼지고기 생산지인 이 땅의 용도는 다르다. 비가 내린 직후여서 멈춰 있을 뿐 저장조가 채워질 때마다 작동을 시작한다. 본래 가축을 노아 기르던 미국에서 공장식 축산이 시작된 것은 불과 20년 전의 일이다. To replace tobacco, the state of North Carolina back in 1993 started bringing in these industrial factory farm operations for hogs. Really around 1993 there was about 3 million hogs in North Carolina. By 1999 there was 10 million hogs in the state of North Carolina.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겨냥한 양동과 양계는 잠시 커다란 부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스미스필드 계열의 2,400농가가 쏟아내는 분뇨를 감당할 길은 없었다. 비가 올 때마다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죽어나갔다. 허리케인으로 분뇨 저장조가 무너진 해에는 수천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Agricultural fields that in very, very high concentrations, a lot of it's running off, it's seeping into the ground, causing groundwater contamination. And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that these antibiotics that all these hogs are eating are passing through their bodies, ending up down in people's drinking water supply. 5달 만에 성장하는 돼지는 사람 10명분의 오물을 배출한다. 돼지 1,000만 마리는 인구 1억 명의 분뇨를 쏟아낸다. 강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자연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강 주변에 살던 300만 명 가운데 무려 100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 20년 전 집 옆에 돼지 농장이 들어서면서 엘스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집은 온통 방충망에 둘러싸여 있다. 집 주변 농경지에 돼지 똥물을 뿌릴 때마다 파리와 모기, 심지어 뱀까지 출몰했다. We don't cook out anymore. We don't sit out. We don't open our windows. We don't have company over too much because the spray field is right here, which is like 8 feet from the house. The hog houses and lagoons like 36 of a hundredth of a mile from the back of the south of the house. So we're surrounded by animals. 각종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정부의 보호를 받는 농장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 엘스는 농장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총에 맞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에 시달렸다. 값싼 고기로 넘쳐나던 풍요의 땅 미국이 위태롭다. 동부는 공장식 양돈으로, 중부와 남부는 소사육으로 악취가 진동한다. 분뇨는 낮은 곳으로 흘러 저수지를 이룬다. 바람이 불면 들판의 분뇨는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가루가 되어 날아간다. But now in America, there is a new minority. That minority is rural people that live out in the country. Where we used to leave the cities and come to the country and get fresh air, we've got people now leaving the country and going to the cities to get better air.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네덜란드와 미국을 모델로 풍요로운 식탁을 꿈꿔왔다. 맑은 물이 흐르던 아름다운 땅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고정으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삼복더위. 학생들뿐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2년 동안 살았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코를 찌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독한 냄새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 맑고 공기 맑은 곳을 찾아 시골 학교에 아이를 맡긴 엄마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 저희가 이렇게 항의를 하면 낮에는 끄고 밤에는 또 가동을 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면서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자면서 다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할 때는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자연 환경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기숙형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분여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악취가 진동한다. 김제 시내에만 이런 공장이 40여 군데.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도 크다. 그 원료가 뭐라고요? 우분하고 예. 개분하고 이제 톱밥하고. 냄새는 언제 많이 나요? 안개 끼고 이제 날 흘리는데 그때 많이 나거든요. 전북 김제의 이 학교는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다. 아토피가 있거나 허약한 아이도 곧잘 적응할 정도로 환경이 뛰어난 곳.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괴로운 학교가 됐다. 학교 식당에까지 냄새가 새어들어 밥 먹기 거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냄새가 너무 헛구역질을 나게 해서 밥을 먹을 때 조금 먹기가 힘들어요. 이 지역 국회의원은 학교의 초청으로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국회 농림축산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터라 더더욱 난처한 모양이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왜 오라고 하는 줄.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인 줄 알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함께 온 우리 도의원 그리고 김제 시장님, 시의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년 동안 축산의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했지 분뇨 문제는 간과해왔다. 농촌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축산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사육두수는 기록적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초에 3천만 마리에 불과하던 가축은 1996년 연간 1억 마리를 돌파했다. 2001년에 1억 5천만 마리를 넘어섰고 지금은 2억 마리를 웃돌고 있다. 20년 만에 6배나 성장해 네덜란드나 노스캐롤라이나보다 더 많은 가축을 키운다. 분뇨 문제는 날로 심각해진다. 김제 한틀역에서 분뇨차가 액비를 뿌린다. 돼지의 똥과 오줌을 몇 달 동안 숙성한 뒤 추수가 끝난 논에 뿌리는 것이다. 논바닥이 흥건해지도록 뿌리고 또 뿌린다. 정부 권장량의 3배 이상이 이 좁은 논바닥에 뿌려진다. 예를 들어서 12처방전에서 2를 뿌리라고 하면은 저희는 3 정도를 뿌려야지 경종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해마다 토양의 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한다. 화학비료만으로도 국토의 양분이 과잉한 상황.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액비를 처방하지만 소용이 없다.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는 5차 정도 수도작일 경우에 그렇게 살포를 하고 있고 조사료일 경우에 총체볼이나 나인그라스 같은 경우는 거름을 더 요하기 때문에 1.5배 정도 더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완주에서는 소똥을 어떻게 버릴지가 고민이다. 어느 가을날 트럭이 연이어 논 가운데 퇴비를 퍼붓는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똥 퇴비. 논 주인은 벼 대신 거름을 많이 먹는 인삼을 키우겠다며 한정없이 퇴비를 실어 나른다. 뭐 어떤 때는 뭐 몽창 넣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없으니까 거름 엄청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2번 3번 넣을 수 있는 거름이에요 지금 이게. 그만큼 많이 넣는 거예요 그냥. 완주군 화산면은 전국의 미연 가운데 소가 가장 많다. 인구는 3,000명인데 사육도 수가 24,000두로 8배나 많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15kg, 사람의 18배에 달한다. 화산면 하나에서만 인구 40만 대도시가 배출하는 분뇨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소는 치워지지 않은 똥과 오줌 위에서 산다. 무릎이 넘으면 소가 잠을 자면 고개를 이게 바닥에다 눕고 자는데 똥이 있다 보니까 그 고개를 이렇게 눕지를 못하는 거죠.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한테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다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육되는 소와 돼지 닭은 무려 4천만 마리.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1,400만 명분의 오염물을 배출한다. 전라북도는 10년 전 이미 토양의 양분이 필요량의 2.3배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분뇨량은 소는 전체가 다 퇴비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퇴비하고 그다음에 액체 비료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양을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에서 필요한 양의 거의 배 이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완주 화산같이 가축을 많이 키우는 곳은 3배, 4배 허용량을 초과했다. 우리 정부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기구로부터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OECD에서 저희한테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 양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지만 정부는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다며 축산을 더욱 장려했다. 그러는 10년 만에 사육 두수는 더욱 늘었고 오염은 가중됐다. 도시 사람들의 식수원인 주요 강줄기에는 해마다 녹조가 피어오른다. 농촌 지하수의 40%는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음용수 기준 질산성질소 10ppm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10ppm을 초과하고 있는 지하수가 전체 1000층 지하수의 약 40%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워 부자 농촌 소리를 들은 완주 화산. 자연은 훼손됐고 이제는 분뇨 처리를 놓고 주민들이 갈등한다. 돈을 벌 때는 좋지만 마을에 분뇨 처리장을 짓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 충남에서는 분뇨 처리장을 유치한 마을 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분뇨는 이렇듯 사람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커나간다. 이런 공장이 진짜 맘 잘못 써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에이씨 우리 쓰레기 처리하지 말자 해가지고 한 2달만 이렇게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 바로 쓰레기통이죠.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소들의 귀환이 시작됐다. 이태리 북부 티롤. 산 중턱에 눈이 내리면 목동들은 소를 몰고 마을로 되돌아온다. 산에서 여름을 보낸 뒤 치즈를 싣고 내려오는 젖소는 마을의 보배다. 주민들의 환대에 목동들은 모자를 들어올려 감사를 표시한다. 젖소들의 귀환은 멀리 독일에서 구경 올 만큼 유명한 지역 축제다. Traditionelle Almabbetrieb in Deren ist heute und die Kühe wurden von der Alm runtergetrieben, schön geschmückt und jetzt werden sie durchs Dorf getrieben. Für mich ist es sehr schön, dass man sowas noch mal sieht, die ganzen Kühe und Tiere und die vielen Touristen.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축제가 무르익는다. 주문이 밀려들면서 안악들의 손길도 분주하다.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전통 요리가 가장 인기 있다. 우리나라 지역 축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고기 굽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고기 없이도 축제는 즐거울 수 있다. Gut gefällt es mir bei euch hier. 지역 특산품 판매로 축제장이 흥겨운 것은 어디에나 마찬가지다. 산에서 내려온 치즈는 단연 인기 상품이다. 자연이 만들어준 축제는 소박하지만 훈훈함이 가득하다. 마을의 유서 깊은 건물 20여 개가 호텔로 간판을 바꿔달 만큼 관광객의 발길이 잦다. 소와 소똥이 모두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봄과 여름, 가을. 마을은 한가로운 산촌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가 된다. 농가당 사육두수는 20마리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Dadurch werden unsere Produkte eben besser verkauft und viele Bauern eben nutzen das auch, ein Zusatzeinkommen zu erwirtschaften durch Urlaub am Bauernhof. 환경을 위한 작은 축산. 자연이 살아나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듯 사람도 찾아오고 돈도 뒤따른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분뇨 처리 기준을 준수한다. 유럽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뇨의 무서움을 경험했다. That we were beginning to have a serious problem with manure, in particular with nitrates in water. And so we agreed at European level in 1991 the Nitrates Directive. 토양 오염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다. 유럽의 농민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규정대로 분뇨를 처리할 땅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 없다. Farmers have understood that they need to respect these rules. Firstly, it is law, but also we have a system of subsidies for farmers, and the subsidies simply will be stopped if the farmers don't respect the rules. 덴마크에서는 헥타르당 젖소는 1마리, 규제를 완화한 네덜란드도 헥타르당 2마리로 두수를 제한한다. 돈분에 대한 규제도 철저해 2000년을 기점으로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 두수는 과거의 절반인 1000만 두로 줄었다. 암모니아 냄새도 피해가 된다며 돈사를 밀폐하지 않을 경우에 양돈을 허가하지 않는다. Als je het in Nederland zo geregeld dat je varkens wil houden en je wil een bedrijf uitvoeren en uitbreiden, dan moet je eerst intern installeren, dus dan moet je je lucht wassen. En met die vrijgekomen ruimte mag je weer je uitbreiding realiseren. 가축을 키워 부를 축적했던 네덜란드. 그들이 축적한 것은 부가 아니라 분뇨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인식한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일까? 불행히도 한국이다. 1997년까지는 네덜란드가 1등,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 그러던 것이 2097년 이후부터 질소수지의 경우에는 1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 분야에서 환경적으로 잠재적인 문제가 가장 심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돈단지에 둘러싸인 저수지가 온통 검은 퇴적물로 가득하다. 주변 농장에서 흘러나온 분뇨가 차곡차곡 저수지를 메워버린 것이다. 전북 최대인 익산 왕궁 양돈단지.
헬기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육지의 섬처럼 외롭다. 백제시대 왕궁터가 있어 지금도 이름이 왕궁면인 이곳에서 양돈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쯤이다. 내가 벌어서 또 좀 막사에서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 막사가. 환경시설을 할 만한 공간은 전혀 없을까요? 아, 없어요. 없고. 문둥이라고 천대받던 나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들어서면서 한센인들이 자연스럽게 터를 잡았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돼지는 받았지만 키울 곳이 따로 있지 않았다. 사람이 직접 오물을 쓸어내는 30년 전 구식 돈사에서 우리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뭐 네덜란드식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똥을 이렇게 치고 했는데 요즘은 뭐 막 이렇게 슬러리식으로 현대화했는데 여기는 뭐 투자를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돈사에서 길러진 돼지는 국내 식탁에 값싸게 공급됐다. 하수구조차 변변치 않은 곳, 저수지 하나가 결국 똥으로 가득 찼다. 주변 대학과 아파트는 영문을 모르는 분뇨 냄새로 골치를 앓았고 여름이면 파리와 모기로 몸살을 앓는다. 한센인들은 감옥 같은 이곳을 언제든 떠나겠다며 폐업 보상을 희망한다. 정부에서 자활해서 먹고 살으라고 보내놓고 이때까지 도움도 주고 축산 발전하라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그동안 해줬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 오염 주보면 니들 때문에 잘못되면 새만금을 터야 한다. 이런 압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 억울하고. 익산 왕궁뿐 아니라 전국 50여 한센인 정착촌이 비슷한 형편. 땅과 강은 썩고 있다. 왕궁 양돈단지 문제가 세간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때마침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때문. 강의 하구에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이 한창이다. 정부는 수질 개선에 3조 원을 퍼붓기로 하고 양돈단지 철거에 나섰지만 현실은 엉뚱하게 흘렀다. 수백억 원을 들여 농장의 3분의 1을 철거했지만 돼지의 수는 줄지 않았다. CJ나 하림 같은 대기업들이 새끼 돼지를 넣어주고 키우는 위탁사육이 그 원인이다. 톤당 2만 원의 분뇨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왕궁 같은 영세농을 이용하는 것이다. 익산시에서 분뇨 처리비의 약 한 70%, 60에서 70%를 비용을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 정도, 30-40% 정도만 우리가 비용을 대고 있어요. 왕궁은 불행했다. 다닥다닥 붙은 건물, 하수구조차 없는 곳에서 돼지똥은 어떻게든 치워야 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치욕적인 말에 양돈을 그만두고 싶지만 대기업은 오늘도 돼지를 맡긴다. 돈의 사슬에 얽힌 저수지에서 비만 오면 오늘도 똥물이 흘러넘친다. 대기업에서 돈 대주고 돼지 넣어주고 열심히 땀만 흘려 일해라, 인건비 주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갑니다. 바다 역시 분뇨로 오염됐다. 군산 서쪽 200km. 거대한 배가 바다를 가르며 검은 폐기물을 흩뿌린다. 검은 띠를 이루며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 축산 분뇨다. 공장 이제 폐수하고 그다음에 종말체에 나오는 쓰레기하고 축산 폐기물 이거 짬뽕대 이런 겁니다. 포화물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오늘 투하된 양이 한 1,482m입니다. 홍게에서 돼지털이 나오고 조기가 분뇨를 먹고 자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양 투기는 계속됐다. 지금까지 1억 톤이 넘는 가축 분뇨와 산업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늦은 2012년 해양 투기를 중단했다. 분뇨 처리 비용은 대거 상승해 축산 농가를 압박했고 불법 배출은 더더욱 기승을 부렸다. 농가에서 천두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 한 5톤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처리 비용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아무래도 처리 비용 문제 때문에 3천만 원. 그래. 하루 10만 원씩. 예. 그러니까
처리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환경 담당 공무원은 여름마다 진땀을 뺀다. 제법 규모가 있는 농장도 분뇨를 하천에 몰래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름에 논에 거름을 뿌리면 작물이 웃자라거나 가스 때문에 죽어버린다. 액비를 뿌릴 곳은 없고 분뇨 처리 시설도 초만원인 상황. 자신의 논에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농장주는 말한다. 제가 제 논에다가 제가 좀 뿌렸다고 법적으로 위반되었다고 와서 벌금 물고 정말 가슴이 저리는 좀 그런 타격을 좀 받고 있거든요. 논에다 뿌려 논이 오염된 것도 아니고 내 논에다가 지금 아까 나갈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뿌렸는데. 이것이 저기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이면 좁은 국토에 똥이 넘친다. 지자체가 대책이라며 앞다투어 만든 것은 무수한 분뇨 탱크다. 예, 이것은 이제 설치하시는 분은 액비 탱크라고 그러는데 실제 내용물을 보면은 생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똥 탱크죠. 여름이면 50만 명의 래프팅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청정자연. 한탄강 높은 절벽 위에 둥그런 모양의 탱크들이 수십 개나 늘어서 있다. 독한 암모니아 가스를 견디지 못한 지붕의 천 조각은 갈갈이 찢겨 나갔다. 그 아래에는 탱크 꼭대기까지 차오른 돼지 똥물이 들어있다. 비만 오면 흘러넘쳐 강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저게 예전에 2년 전에도 이거보다 5배 더 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곧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지금 생활하는 거죠. 전국에 설치된 이런 액비 탱크는 무려 7천여 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여름 한철 액비를 가두는 역할이 전부다. 더욱 큰 문제는 비료로서의 효과도 의문인 점이다. 전국 200여 액비 유통센터 가운데 비료로 인정받은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해가 많다. 많은 항생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사료에 첨가제를 쓰면 그게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똥이 썩은 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작물의 어떤 비료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죠. 한도 끝도 없이 저장할 수 없고 언젠가는 뿌려야 하는 분뇨. 정부는 축산업 진흥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라는 이름으로 6천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끝없이 늘어나는 분뇨 탱크. 축사는 세금 먹는 하마로 커나간다. 돈분의 문제입니다. 그 돈분해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180만 톤 정도가 공공처리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 물량이 전체적으로 한 380만 톤의 액비를 추가로 처리해야 될 소요가 생깁니다. 생산자가 분뇨를 책임지거나 적정한 가축 사육두수를 정해 분뇨 발생량을 관리하자는 생각은 아직도 책상 서랍 속에 머물고 있다. 앞뒤가 바뀐 정책, 언제까지 분뇨 처리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축 사육두수를 또 축산의 규모를 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축산의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하지 않고 축산 분뇨만 해결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결국 모순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사육두수의 기준이 될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를 추진했지만 축산업계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과밀한 사육으로 가격이 수시로 폭락하자 이제야 농민들은 뒤늦은 후회를 한다.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 양돈업계 사실 이제 불황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전체가 힘을 합쳐 준비를 했어야 하거든요. 좀 줄일 것 줄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은 준비하자고 전부 다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국토를 위해서도 축산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사육두수를 절반으로 줄여 1996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국의 축산은 너무도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밥상을 차릴 곡물은 50%밖에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사료 먹인 축산물은 70%를 자급한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료를 수입해 2억 마리의 가축을 키운다. 우리 축산업이 굉장히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지난해 축산물 생산액이 16조 원, 전후방산업 다 합치면 40조 되는 걸로 여기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들 다른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분야가 됐습니다. 종축과 사료 공급, 축사 시설, 그리고 분뇨 처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엄청난 돈이 도는 시장이다. 한국이 분뇨 사슬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네덜란드나 미국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사료 수입과 그 사료가 바로 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흔하게 고기를 먹는 배 이면에는 그 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을 모든 국민이 다시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쉽게 육류를 섭취하는 데로만 치중돼 있었던 거죠. 소양호가 시원스럽게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 누런 황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소가 똥을 누고 또 누기를 반복한 결과 돌투성이 산자락이 초지로 바뀌었다. 똥을 들추자 쇳덩구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20-30년 전만 해도 국토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던 반가운 곤충이다. 속값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 양축 농가들이 많이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소를 미리 줄이고 이 체험 농장을 운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수입이 좀 많이 창출돼가지고 다른 농가들보다 약간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소 120두를 키우다가 이제는 30마리만 키우고 있지만 묵장은 이름난 명소가 됐다. 유치원 아이들은 짐승에게 풀을 나눠주면서 가축과 공존하는 법을 배운다. 자, 맘만 먹어, 야. 풀과 분뇨, 가축과 사람은 본래 이렇게 돌고 돌면서 생명을 주고받던 것이었다. 하지만 가축을 우리 안에 가둔 지 반세기, 똥은 대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분뇨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기 강아지 잘 커.